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뜨띠 빵빵. 현재 시간은 2023년도 1월 5일입니다. 2시 53분이고요. 야, 기존 영상 새해 들어서 처음 찍었던 영상이요. 2023년도 전체 시장 전망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별의별 댓글이 다 달렸던 것 같습니다. 뭐 진짜 결국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돈 버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일단 유튜브 댓글을 잘 보시면요. 지금도 보시면 물려있는 분도 꽤 있는데 계속 하방을 본다니 꼭 성공하십시오. 아, 아니, 사실 뭐라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 건데, 아니, 하방을 보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게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잘 모르겠고요. 꼭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게 꼭 옳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워낙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댓글들은 다 보긴 했었는데 2028년에 또다시 저점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승장은 언제? 라고 하시는데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왜냐면 오늘 코인베이스가 그 2022년도 12월에요. 2023년도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저하고 거의 비슷한 전망을 내놨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차트는 시황을 따라가지 않은지요. 차트는 시황을 따라가지 않는지요. 그냥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봉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의 미래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보다요. 그냥 대체적으로 큰 봉 안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고 어느 정도 내릴 수 있고 정도의 예측을 조금 가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닉네임을 잘 모르겠어서 유저 뭐라고 하신 분 있죠? 미래를 예측한다. 물론 예측하지만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성도 틀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슈는요, 그게 호재든 악재든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재는요, 이미 오르려고 하는 차트에 더 오르게 할 뿐이고요. 악재는요, 내리려고 하는 차트에 더 내려서 결국 투매든 투심이든 흔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차트와 이 호재와 악재에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코인판에서 어느 정도 뭐 6대4, 5대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차트가 저는 무조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봉 길이가 1년봉이 어쩌고 저쩌고 뭐 믿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4일날 오늘 리플 대폭 상승 중. 리플이 저도 지켜봤는데 오르진 않더라고요. 자, 이제 전망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결국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 있죠? 이 코인베이스가 2023년도 비트코인 전망을 이미 2022년도 말에 얘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최신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요. 알트코인의 겨울은 2023년도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거의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1년봉을 싫어하시니까 1년봉을 제외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만 조금 얘기를 해 볼게요. 제 영상을 아마 몇 년간 구독을 계속 하신 분들이라면 100% 맞는다는 건 힘든다는 건 아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대로는 가고 있다라는 거는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달러 차트로 봤을 때는 딱 하나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게 이어지는 파동이라고 하면 지금 이 파동이 2파의 조정 파동이고 3파동으로 가는 거에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의 기준이 16,341달러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지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트코인이 저는 못 오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틀 전 영상만 보시더라도요. 저는 일봉상으로만 보더라도 상승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있죠. 3번 터치를 하는 방향성까지 보면 17,570까지는 열려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항상 16,253의 이 언더가 깨지지 않으면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으로 봤던 게 바로 잘 보세요. 직접 바로 영상입니다. 이틀 전. 점점 인하 포지션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서 3번의 저항을 뚫는 흐름으로 2월 기준으로 무너지는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가 지금 1월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것도 가기 전에 1월에 바로 무너지는 포지션입니다. 바로 무너지게 되면 12개월 동상 아래 꼬리를 먼저 달겠다는 얘기거든요. 7분 57초 보시면은 바로 나오실 거예요. 제가 시나리오를 2개 분다 했죠. 보시면
한 번 더 터치를 해서 어제 비트코인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따지면 약 900달러 이상의 상승이 남아있다는 건데 이 시나리오 1번이 있고 또 하나가 그냥 무너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 공통적으로 뭐죠? 저는 이제 무너진다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일단은 1월은 0.5든 0.25든 그 추세가 결정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고 지금 이거를 먹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16,345까지 이제 500달러가 오른 거거든요. 제가 이때도 그냥 이거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이때 차이가 100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단타 하고 싶으시죠? 그럼 이 기준으로는 16,630이 깨지면 안 됩니다. 16,630이 깨지지 않으면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익비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 번을 터치하고 가는 흐름이나 지금 그냥 무너지는 흐름이나 저는 아래로 보고 있다라는 거는 공통된 사항이고요. 이 코인베이스에서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어요. 기본적인 이 코인베이스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약세장은 최소 18개월 이상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2023년도 하반기까지 현재 가격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게 얼마였냐면 월봉 기준으로 12월이었으니까 여기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2294만 원. 이게 현재 가격 순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래 있죠. 이 아래까지 열려 있다는 의미잖아요. 제가 정말 작년 한 해에 딱 하나밖에 주장 안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4월에요. 이 가격 무너지고 저 딱 지냐 다들 뭐 이상한 소리 했을 때 이것만 주장했어요. 이 이상 가격 절대 못 간다고 그래. 그거밖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서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 4월부터 12월까지 보냈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저 올해는 이 가격 이상 못 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감히 말할 수는 없는 게 아직 16,300 언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6,300 언더가 나온다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나왔던 이 음봉의 길이가 사실상 쉽게 돌파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작년은 제가 감히 말하건대 2021년을 여기 기준으로 봤다면 2022년도의 기준은 사실상 지금 현재 여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냐고 하면 2,800만 원이에요. 이 이상 가기가 지금 사실상 힘든 구조예요. 근데 지금 2,100만 원이니까 아래는 말 그대로 위로는 2가 열려 있는데 아래는 8이 열려 있는 손익비상으로는 좋지 않은 자리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알트코인 상으로 보면 칠리즈나 이런 것도 또 오른다고 불장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했어요. 알트코인도 오를 수 있어. 오를 수 있는데 매수 타점하고 잡아드릴게요. 왜 이거를 잡아드리냐면 생각해봐요. 열토막 났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몇 주째 하락인지 아시죠? 주봉으로 거의 세네 달째 하락했는데 10% 반등하면 이제 떡상한다고 또 외치고 있어요. 이러니까 돈을 안 읽는 게 이상한 거야. 아니, 자, 이더리움 크래시 어제 20% 반등은 나왔거든요. 잘 볼게요. 20% 반등 나왔는데요. 월봉으로 보면요. 장대 양봉 오르고 어떻게 됐어요? 5개월 동안 하락 나왔어요. 5개월 하락 나오고요. 어제 20% 반등 나오니까 어제 커뮤니티에서 무슨 말 나왔는지 알아요? 떡상한다 이제 대상승장이다. 야 이 새끼들아 5개월 동안 하락하고 20% 올랐는데 이제 대떡상이야. 아 진짜 답답해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놓고 또 튀었다고 뭐라고 하니까 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래서 코인 하면 안 돼. 사람이 미쳐 막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돈이 돌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다. 제가 지금 영상 나가고 있잖아요. 배너 지금 보시면요. 이진환 텔레그램 말고 저희 그 텔레그램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유튜브 촬영 안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텔레그램 주소가 나갈 거예요. 그 고정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면 인원 제한이 있거든요. 150명밖에 못 들어와요. 링크 자체가 150명밖에 못 들어오시니까 입장하시고 현물이든 선물이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또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 150명 끝나기 전에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어가자면 제가 코인베이스 얘기했잖아요. 코인베이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2023년도 전망 보고서를 12월 20일 날 내놨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트위터 통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 이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12월 20일 날 이제 나왔던 것들을 이제 번역해서 보실 수도 있고, 이게 코인코드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적어도 몇 개월은 더 약세 사이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 이유로 들었던 게 이제 2022년에 일어났던 테라 사건, 루나 쇼크 등과 디레버리지 이벤트와 FTX로 대표되는 파타나 사업자에게 유동성이 귀속되어 있는 영향으로 인해서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근거로 들었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2022년도 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견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장기 비유자 비중은 85%를 넘어섰고 네트워크는 하루 평균 25만 5천 건의 트랜지션을 계속 처리했다. 가격 면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보유자 중 포함 손실을 안고 있는 주소의 비율이 과거 약세장과 BTC 퍼포먼스의 터닝포인트 역할을 했던 50% 육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비트코인에 관해 2023년도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의 하나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14만 개에서 15만 개의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마운트 곡수의 동향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요. 우리가 흔히 그 기관 중에서 매입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마이크로스트 레티지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스트 레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양이 14만 2,500개고요.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한 게 75%를 처분하고 남은 게 1,725개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하면 또 나라 중에서도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엘사바도르거든요. 근데 이 엘사바도르는요, 맨날 물을 탔어요. 근데 지금 평당가가 거의 44,000이거든요. 근데 이 44,000인데 갖고 있는 보유량은 2,381개밖에 안 되고, 의외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46,351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결국 가장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마운트 곡스 사태가 돌아온다는 건데요. 이 마운트 곡스 동향이 언제 풀리냐면 2023년도 1월 10일 날 변제 방법에 대한 등록 기한을 정해놨어요. 결국 이것을 위해서라도 저 물량이 풀릴 시기가 온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게 결국 등록 기한이 책정되면 그 이후에 변제 개시가 상정되어 있게끔 2023년도에 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리포터들도 많지만 중점적으로 또 하나 보고 있던 게 뭐냐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11월에는 미 금융 이제 본격적인 기관들에 대한 이슈인데요. JP모건, 체이스와 SBI 디지털 에셋 홀딩스,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한 최초의 디파이 거래를 실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더리움 스케일링 솔루션 폴리곤 상에 구축된 에이브가 사용된다는 거고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11월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금리적인 이슈도 계속 중순까지는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 또한 관측하고 있는 게 뭐였죠? 작년에 이 구간을 못 본다고 했고 올해 저는 감히 이 구간을 넘기는 심등 구조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구간 말고 다시 대각선으로 됐을 때 이 중심값의 중심이었던 코로나 이전의 가격까지 되돌림을 받을 수 있을까를 물어보면 2022년도 12월에 저의 전망으로 봤을 때는 빠르면 음봉을 냈으면 가능했는데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12,000에서 13,000이 저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지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8천에서 12,000에서 13,000까지의 범위가 있는데 코로나까지 되돌아가면은 4천까지 빠져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대신에 최대 맥시멈 투매까지 이어지면 8천이긴 하나 12,000과 13,000에서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구간이 점점 일어나서 지지를 받고 이제부터 2024년도 1월 1일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어떤 그림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 만들어지는 방향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지금 결국 대파성으로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의 길이가 어디까지 나잖아요. 빠지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되돌림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지지상으로 보면. 그리고 이게 지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지고 저항을 받고 다시 반등을 와서 2만까지 돌파를 하는 부분이 알트상으로는 250% 정도의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이제 2023년도까지 마지막 포지션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저항까지가 2만의 되돌림이잖아요. 1년 봉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 꼬리가 그럼 어떻게 달리겠어요? 이렇게 달리겠죠.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서 12,000에서 13,000이면 여기를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다는 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봉의 길이에 따라서 내년의 향후 전망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일부 지금 생각일 뿐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는 계속 말씀드릴 게 지금 연초다 보니까 위로 갔다가 내려 꽂을 것인지 아래로 먼저 갔다가 남은 시간을 올해를 올리는 데 쓸 것인지가 판가름하는 시간이 3월 안으로 나온다는 게 계속되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투심이 흔들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알트코인의 전망이잖아요. 알트코인은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오르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요, 칠리즈도 그렇고 이런 봉이 하나씩 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고요, 급격하게 빠지고 여기까지 되돌림으로 오는 형국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지를 받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보면 보이시죠? 여기까지 빠지고 다시 되돌림을 받는 형국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런 차트를 찾아서 하는 게 지금은 가장 확률이 높고, 또 하나가 고점 대비 몇 토막이 났는지 잘 보세요. 우리 10신매매법 많이 봤죠? 그게 이제 월봉상으로 찾는 방법. 또 하나,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갭이 멀어지면 다시 되돌림을 받는다고 하죠. 갭이 멀어지니까 되돌림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갭이 멀어지는 구간에서 또다시 되돌림을 받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이격을 좁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런 부분들을 텔레그램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하단에 그 저희 유튜브 영상 애널리스트 분들 말고 텔레그램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원 제한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오늘 좀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다뤄드렸던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베이스에서 작년도 나왔던 2023년도 전망이 제가 보는 방향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코인코드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2022년도 코인 사건 사고를 잘 보시면요,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던데 한눈에 보이죠. 저도 이걸 보고 잘 정리를 잘 해놓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판매했던 시기, 그리고 FTX 파산, 그리고 이제 여기인데,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 시기가 당장 반등을 하기에는 이 시간을 보세요. 이게 횡보했던 기간이 거의 7개월간이에요. 이거를 제가 한 방에 올린다는 거는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은 이 구간을 돌파하기까지 다시 한 번의 추가 하락이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반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장세가 계속 펼쳐질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결국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가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도 오니까 이제 약 1년 정도가 남았는데, 과연 이 이슈가 작년처럼 영향을 받을지가 정말 궁금할 거라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게 다시 반복되는 사이클이 될 것인가가 남을 텐데, 시기적으로 반감기가 오기 이전에는요, 큰 상승이 없는 대부분 횡보장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다가올 반감기뿐만 아니라 그전 반감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러한 이슈를 종합해 보면 2023년도는요, 하반기까지 반감기 이전이라는 이슈,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또 하나는 FTS나 루나 사태뿐만 아니라 계속 겹겹이 쌓여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된 차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오를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있죠. 죽순이라는 얘기 계속 해드렸죠. 저희가 알고 있는 죽순은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아무리 가꿔도 6개월 동안은 1cm도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시점부터는요, 조금씩 자라는 게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7개월, 8개월이 됐을 땐 5m, 3m까지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죽순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뭘 했을까요?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위로는 보이지 않지만 땅 뿌리로는 수십 미터를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심으로 다가올 2023년도 하반기까지는요, 어제와 같은 알트코인의 분명히 상승장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이 기간을 잘 뿌리 내려서 버틸 수 있는 투심을 기르느냐가 결국 7개월 뒤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달러 기준으로는 16,348을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단타든 뭐든 치셔도 된다.
근데 만약 16,348 미만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뚫리지 않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시는 건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순과 같은 매매법을 하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해서 1개월 차에 뿌리를 올려서 죽순을 더 빨리 내보내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투자판입니다, 여러분. 상승을 하든 내리든 결국 두 방향 어디로든 가게 되어 있고요. 또 간과하지 않아야 할 거는 횡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돈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고요. 어제 올랐던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2천억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장의 기본적인 거는 1조 단위부터라고 얘기를 했죠. 최소한 이 단위만 보고 내가 1년에 툭툭 들어오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성공은 그나마 손절보다 이익이 더 많은 시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도 또 많은 것들 배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저와 함께 투심도 잡고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가면서 2023년도 계속 같이 해보시자고요. 텔레그램 꼭 들어오시고요. 많은 정보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